세리나입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첫 거래일을 맞았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로 인해서 대장주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지며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던 날입니다. 게다가 대형 건설주까지도 무더기 구조조정 악재 소식을 맞으면서 또 많이 빠지자 시장이 오늘 1830 박스권에 다시 갇히는 날로 보이는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2년 만에 2%대로 안정화됐지만 중국 증시가 1% 넘게 빠지면서 시장에 오히려 도움은 못 되는 듯 싶고요. 무엇보다 주말에 미국의 고용 악화가 어정쩡하게 나왔다는 평가 속에 QE3 연결까지 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악재로서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꽤 많이 던진 날인데요. 그 집중 매도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오늘의 종가 시황센터 가서 먼저 듣고 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특히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회의론과 경계감이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는 20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죠. 외국인과 또 기관을 통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1830선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19% 하락한 1836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오늘 외국인은 IT 업종을 집중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3,200억 원이 넘는 순매도가 기록이 됐고요. 그 뒤로 기관이 따라갔는데요. 기관은 769억 원의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전장은 내내 견조한 흐름을 보였죠. 하지만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하락 전환한 후에는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4% 하락한 495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힘겨루기가 있었는데요. 개인의 힘이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개인을 통해서 172억 원의 순매수 기록 나왔고요. 외국인은 오늘 167억 원의 순매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이틀째 상승했는데요. 오전 중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달러화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후에 소폭 반등하면서 달러화의 하방 경직성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만 30전 상승한 1141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낙폭을 더 키우면서 오늘장 112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약 보합권에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1%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했고요. LG화학도 2%대로 밀려나면서 30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5% 하락하면서 2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반면에 삼성생명과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오늘장 신한제조는 2%가량 빠지면서 38,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낙폭을 더 키웠네요. 1.03% 하락하면서 28,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가 1.39%, 파라다이스가 3.23% 상승 마감했고요. CJ홈쇼핑은 1.37% 하락하면서 18만 7,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M과 CJNM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FA는 2.2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위메이드가 2.23%, 동선은 강보합권에서 3만 9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과 건설주가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IT주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안이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3%가량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12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 SDI는 각각 1%씩 밀려났고요. LG디스플레이가 2.33% 하락하면서 2만 3,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형 건설주들이 대내외 경기 부진 영향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주 구조조정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오늘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6%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62,3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GS건설은 2.16%, 대림산업은 3.54% 하락했고요. 삼성물산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장 62,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상당수에 달하는 완성차 및 주요 부품업체가 파업을 시작했거나 또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현대자동차는 장 초반부터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낙폭은 좀 줄였네요. 0.65% 약보합권에서 22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각각 1%씩 하락했고요. 오늘장 만도는 2.42% 조정을 받으면서 16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하루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정거래일에 있었던 이상 급등 현상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는 1.93% 하락했고요. 보령 메디앙스가 4.15%, 또 이지는 5.1% 하락했습니다. 비트컴퓨터와 대유신소재도 각각 6%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대유신소재는 2,3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그룹주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346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주가에는 비교적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SK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2.19% 상승 마감했고요. SK네트워크스도 강보합권에서 SK텔레콤도 3.54%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이노베이션과 SKCNC 각각 3%대로 밀려나면서 오늘장 SKCNC는 10만 3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NC소프트가 기대했던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의 이용 관련 데이터가 부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올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NC소프트는 5.25% 하락하면서 24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그래도 21선까지 밑골을 달아놓고 한 주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의외의 개파락,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면서 1830선대 중반까지 허락하고 마는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끝까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만 원이 깨졌고 현대차도 조용히 박스권 하단인 23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 이 밖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알아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하나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시장 이슈부터 확인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당분간 박스권 장세 돌파는 어렵다. 두 번째, 자동차주 단기 반등 가능할까? 세 번째, IT주에 대한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 업종 오를 수 있을까? 네, 다시금 1830선까지 떨어진 날입니다. 계속해서 당분간도 박스권 장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읽으면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당분간 박스권 장세 돌파는 어렵다. 자, 박스권 장세일 것이다. 박스권 장세일 것이다. 두 분 의견 같으시고 일부에서 많은 분들도 정말 한 목소리로 박스권이라고 외치신 바 있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또 1800, 1900인가요? 그런가 봅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일단은 지지선 자체는 1800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하의 하락폭은 뭐 온다면 한 1780선 다시 한번 또 시험 삼아 1780선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 하락폭이 더 이상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한 1800선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 쪽을 보자면 한 1900포인트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흐름 자체가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가 당분간 특히 일단 8월 초 FOMC 회의 전까지는 별다른 좀 이슈가 없기 때문에 7월 장세 내내는 아무래도 1800선에서 1900선 내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EU 정상회담 이후에 잠깐 반짝 이제 안도랠리가 있었지만은 금방 끝나버렸고 네. 다시 한번 또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 이제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빠지고 있고 또
또 하나 보자면 또 미국의 고용지표 자체도 그렇게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7월 장세 내내는 좀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안 좋은 점이 있죠. 일본 역시 또 일본의 또 기계 수주 역시 또 전월 대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한 5월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또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지속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좋은 뉴스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관련 뉴스긴 한데, 자, 중국에서 이제 GDP가 일단 7% 후반대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GDP가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중국에서 한 번 더 양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좀 이슈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크게 이제 흐름 자체는 7월 달에는 크게 재미없는 장이 좀 지속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장세 내에서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바닥권 다지기가 좀 보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종목들 외에는 절대로 좀 쳐다보시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한 투자법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반드시 실적주들로의 편입을 좀 필요로 하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장에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 까져버리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모든 이제 종목들 자체가 다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올라주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 믿었던 이제 전차군단은 아예 이제 무너진 상태고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이제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했던 이제 화학주 자체도 오늘 큰 힘을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일단은 좀 믿을 만한 종목이 그나마 좀 화학기계 이쪽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몰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몰려주니까 좀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너무 많이 좀 빠졌기 때문인데, 이런 이제 종목들 특히 이쪽 관련해서 기관들의 수급이 서서히 몰려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저평가 메리트, 가격 메리트가 발생해주는 이런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게 나을 것 같고, 당분간 또 자동차랑 IT 관련 쪽은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내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종목 편입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유럽은 뭐 ECB 통화정책회의 또 정상들이 만나는 그 정상회의도 끝이 나서 유럽 쪽에 뭐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지만 뭐 더 있겠나 싶고, 중국도 연속해서 지금 2달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더 금리 인하보다 더 센 카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미국의 QE3도 곧바로 나오긴 좀 어렵다는데. 물론 당장 뭐 금리나 추가 이슈라든지 뭐 QE3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나오기 좀 힘든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뭐 시중에 돈이라든지 그런 자금들이 많이 풀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아직 작용을 못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뭐 경기 둔화라든지 뭐 유럽 이슈에 대한 불안정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 안 됐다.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작용했고요. 유럽 이슈에서 그동안 이제 정상적인 시장 흐름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중국 관련 이슈로 해서 조금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중국 관련 CPI 관련 지표 발표보다는 중국 긴축에 대한 그 우려가 아직도 또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GDP 발표도 한 7%대 후반을 예상하고 있지만 13일 날 정식으로 발표한 이후에 좀 반등 흐름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190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조금 그 장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종합 주가지수 잠깐 보시면요. 네, 결국 지난주에 1900을 네. 못 찍은 게. 저 어느 정도 예. 영향이 있었죠. 종합 주가지수로 잠깐 보시면 네. 지금 박스권에서 좀 좁은 박스권 내에 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연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면서 고점은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장세가 흘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렴하는 구간이 일정 구간 발생할 것 같고요. 뭐 50 전후나 예, 해서. 50 전후 좀 예. 발생해서 좁은 부분이 박스권 이후에 7월 말 이후에 조금 이제 QE3에 향후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감안해서 좀 1900선 터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달 중에는 19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은 현실적으로 나오긴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 대표님도 8월 초 F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시장이 강하게 가긴 어렵겠다 하셨으니까, 이제 FMC 회의가 정말 7월 말 8월 초 그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00의 어떤 강한 회복, 안착은 8월 달에나 가능할까요? 일단은 7월 달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예. 8월 달에 그나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달이 되더라도 뭐 무조건 안착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쏠려 있는 게 8월 달부터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3분기에 중국에서도 3분기 내 경제 정책적인 측면 변화가 아마 경기 부양책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8월 달부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할까? 자동차주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가능하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계속 같으신데, 최영준 과장님, 오늘 현대차가 22만 8,500원 밑에서 좀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계속 지켜줬던 가격대 23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차를 별로 사주는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현대차 이제 상공장이 사실은 네. 7월 달부터 가동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게 8월 초로 미뤄지고 늦춰졌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완성차 업체는 좀 주춤했지만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올라왔던 흐름들이 조금은 멈춰져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왜냐하면 현대차 상공장이 연간 생산량이 한 30만 대에서 4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같이 수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같이 도미노적인 이제 연쇄적인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희석이 됐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시황에서 초기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파업 부분이 어느 정도 부과가 네. 됐던 부분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노적 화업 부각이 어느 정도 자동차주 반등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파업 이런 흐름들은 뭐 처음 있었던 이슈들은 아니고요. 이제 파업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을 했지만 결국은 주가 흐름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흐름들을 예상해 봤을 때 오히려 파업으로 이런 불안감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다. 이런 측면들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김세훈 대표님께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겠지만 IT 차는 별로 재미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경기 둔화라는 그런 어떤 커다란 정말 큰 그림의 악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IT주를 사는 것이 이게 좀 맞는 대응인지. 지금 현재 IT 자동차주 포트 자체를 뭐 많이 다룬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린 패턴은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전에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 외국인 매매 패턴이 IT 자동차에 거의 집중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런 비중들이 일부 낙폭화된 화학이라든지 이런 네. 관련 업종들로 옮겨간 상황에서 화학 관련 업종들이 또 조정을 다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포트가 팔아놨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자동차 IT 관련 주도로 갈 수밖에 없다. 아직 확 돌아온 건 예. 아닌데 낙폭과들은 이제 좀 덜 사는 거 보니까 돌아올 조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매매가 분산된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 피높이 과정들이 조금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그러면 같고요. 현대차를 좀 보시면서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단기를 주가로 치면 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21선 근처에 있는 한 24만 원 근처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 좀 주가 매물 배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매물 백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은 바로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조금씩 이제 버텨가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은 2분기에 역시 뭐 네. 삼성전자처럼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거죠? 예, 사상 최대 실적은 나오긴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한 그런 상승폭이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 크지 않았던 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국내 시장에서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 재고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가동률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 네. 해외 시장 가동률은 여전히 100%를 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7공장을 건설하고 이제 3공장을 건설하고 나면 그런 이슈들이 시장이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판매량도 늘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거라고 봤는데 그게 8월 초로 넘겨졌던 부분들이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북미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자동차주가 올라가냐 마냐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6월 미국 시장 이제 소형차, 준중형차, 뭐 네. 중형차 이런 부분들이 현대 기아차가 주력을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한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 아까 초기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IT에서 자동차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그 부분을 다시 화학주로 편입이 옮겨갔는데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 현금이 어디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다시 IT 자동차로 일부 이제 표트가 편입이 되면서 일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주가 형태든지 뭐 강하게 상승 흐름은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포트를 어느 정도 조절해 가면서 8월 달부터 있을 반등을 좀 준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참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요. 낙폭과대주를 쭉 들고 계셨던 분이나 혹은 차를 쭉 들고 계셨던 분들보다 이렇게 흐름에 어느 정도만 잘 탈 수 있으면 차로 갔다가 또 낙폭과대로 갔다 이렇게 좀 잘 하셨던 분, 비중 정도를 그런 분들 수익이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차는 지금 분할 매수,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 현대차 24만 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같으시고 어떤 부분에 조금 첨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은? 일단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뭐 중요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얘기 다들 아시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차트상으로 이제 주봉을 제가 좀 열어놨습니다. 주봉을 열어놨는데 주봉에 딱 60주선에 지금 딱 걸려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봉으로 일단은 좀 봤을 때 일봉에서 일단은 오늘 200일선을 좀 무너뜨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200일선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마련해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간다면 너무 길게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최소한도로 한 단기적으로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의 구간대는 아무래도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뚫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자,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쌓여있던 물량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확인하신다면 무조건 한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사이 무조건 좀 털어줘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비슷한 좀 패턴을 보이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200일선을 좀 무너뜨리고 내려왔지만서도 그래도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요즘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가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좀 접근하시기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그래도 차트상으로는 좀 안정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조금은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주 일단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 전략이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IT주 실적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 자, IT주 실적 안정은 주가에 다 녹아 있다. 네, 역시 두 분 의견이 이것도 같으신데 최영종 과장님, IT주의 주가가 지금 부진한 게 실적이 예상만큼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재료가 녹아 있어서도 있을 거고 수급이 꼬여서도 있을 거고. 이게 사실 이제 실적이 그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건 시장의 가이던스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사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사실 7조 이상 나올 거라는 부분도 사실 부풀려진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휴대폰에서 이익이 극대화될 거라는 예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극대화된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럼 또 삼성전자 휴대폰에서 버는 거 이외에 다른 거에는 버는 거 없는 부분 아니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IT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흐름을 보게 되면 휴대폰 부분의 과거에 비해서 휴대폰 부분의 수입 집중도가 조금 많이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갤럭시가 먹여 살리고 있죠.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전체 수익의 한 70% 가까이가 휴대전화 한 품목에서 달성이 되고 있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매출 70%가 삼성전자니까 예전에 반도체에서 수익을 났던 부분이 줄어든 상황에서 휴대폰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뭐 갤럭시 S3가 한 연간 한 1,000만 대 이상 팔린다고 하면 네. 거의 꼭지연과지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 이제 반도체 이제 흐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IT주들의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반도체 이제 디램 가격도 조금 네. 이제 주가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떨어져서 많이 안 좋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1분기 평균 가격보다는 오히려 10% 이상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로 필두로 한 이제 치킨 게임에서 아무래도 일본 LP다라든지 대만 업체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하느냐, 반도체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적자 구간인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잠깐 보게 되시면 그동안 이제 매물벽에 쌓여있던 구간이 이제 130만 원 밑에서 이제 110만 원 이 구간이었습니다. 네. 이 박스권을 이제 해서 그동안에 계속 박스권 움직이다가 오늘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는데요. 오늘 조금 이탈한 부분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냐면 그 밑에 매물벽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다시 반등할 움직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이 안에 좁은 박스권 안에 지금 흐름이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흐름보다는 다른 IT 관련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이런 쪽에서 캐노피 과정도 맞춰가면서 삼성전자에 지나치게 집중됐던 IT 업종들의 조금 그런 둔화 가능성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저는 발견이 됐는데 우리 최영종 과장님이 IT주 쪽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올 거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삼성전자만큼은 12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수급 개선을 이렇게 급격하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차원은 달리. 예, 지금 자동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로 위주로 해서 네.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강하게 상승이 나타날 거 보는데 지금 IT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갈 거라 흐름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포트 맞춰주는 그런 과정 중에 필요할 거고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이제 낙폭 과대했던 다른 IT주들에서 반등이
이제 와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예. 이유,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 대형주 완성차는 갈 것 같은데 IT는 오히려 부품 쪽이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IT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사업 부분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 예. 사업이 다각화되면 다각화돼 있을 경우에 시장에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휴대폰만 한 품목에 어느 정도 집중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을 때 애플에서 뭐 관련 이슈 아이폰 내보낸 5도 내놓을 아이폰 거고. 5 관련 이슈 내놓는다든지 또 이제 법적 조치 이런 부분 나온다든지 네, 소송. 이슈가 나오게 되면 계속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은 발생할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휴대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반도체 관련 IT 주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저 하이닉스에 납품하게 되면 기타 여러 가지 IT 중소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돌아가야 삼성전자 흐름도 좀 반등 흐름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IT 주 부분들이 실적으로는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이제 현대차 이제 자동차와는 다르게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이 와주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의견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먼저 IT주 부품주가 살아야 역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자, 대응법까지 딱 들어봤는데 우리 최용준 과장님의 의견과 김천현 대표님의 의견이 얼마나 또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적 안 좋아지는 건 주가에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의견이 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 전기전자 업종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은 뭐 전기전자 업종 차트가 제가 주봉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부터 보여드리면 1800선을 찍고서 다시 한번 쭉 꾸준하게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전기전자 업종 차트 자체가 다시 한번 61선과 121선 바로 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 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일단은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201선에 좀 전기전자 업종 차트가 좀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 차트는 굉장히 비슷한데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차트가 보이긴 하지만서도 일단은 지금 현 장세에서는 오히려 주봉 차트에 보고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너무 단기적인 대응이 7월에는 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7월에는 좀 더 지켜보는 박스권 장세를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아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차트에서는 8,500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인하신 다음은 일단은 한번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반등이 오는 구간대 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맞다고 보여지고 일봉상으로는 한번 조금 무너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서도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잠시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IT는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 보자. 네, 삼성전자 차트를 좀 열어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200일선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서도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좀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네. 오히려 좀 반등이 나와주는 빨간 양봉이 한 서너 개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한 10만, 100만, 7, 8만 원에서 100만, 11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강력하게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판단하시고 좀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및 IT주에 대한 대응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죠. 중국 관련 업종 오를 수 있을까요? 두 분 의견 볼까요? 자, 중국 관련주 상승 가능하다. 자, 두 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이 일치하신데 김선현 대표님께 이번엔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업종이라 하면 어떤 업종을 염두에 두고 네. 오를 드신 건지. 자,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화학이랑 기계업종은 반드시 포함이 되겠고요. 내수주 네. 관련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해지니까 자, 제닉과 락앤락을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제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7월부터 동방 쪽에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쪽에 TV 광고가 나가게 되는데 이로 인한 매출 증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락앤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도 특히 이제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음식을 많이 운반하다가 최근 들어 냉장고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고 판매량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냉장고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때 용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락앤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관련한 이슈로 락앤락이 아무튼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한 달 새에 2번 금리 인하를 했고 또 한 번 이제 다시 한번
GDP 자체가 조금 하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하 가능성이 또 염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내수 부양 정책에 따른 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화학주랑 기계업종 역시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제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업체인 싸니가 이제 좀 어느 정도 15% 정도 매출 하향, 그리고 15% 정도가 물량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최수혜주로서 아마 두산인프라코어 물량 자체가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내수 부양 정책에 따른 그 부양책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로서 화학주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LG화학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닉과 락앤락, 두산인프라코어와 LG화학까지 중국 관련 볼만한 종목을 저희가 시원하게 공개를 받아보았습니다. 최영종 과장님도 5를 드셨는데 예. 역시 뭐 기계화학 또 내수주 이렇게 다 아우르는 의미의 5예요. 예,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화학주는 조금 둔화될 거고요. 아무래도 내수주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5월 이후에 정책 변화가 이제 이슈가 변동이 왔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조복이 되시면 예전과 좀 다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똑같은 폭으로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출 금리가 한 0.0 몇 프로 정도 더 많이 하락을 네.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대출 활성화 통해서 지금 중국 경제에서 하고 있는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 더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CPI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책에서 지금 당국에서 잡고 있는 CPI 최대 상승치는 4%를 넘지 않는 선입니다. 3%대만 유지를 해줘도 좋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지금 이제 7월 달까지 계속 5개월 연속 지금 3% 선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흐름들은 뭐 중국 관련 업종들이 좀 숨고르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단기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눌림목 과정 중에 지금 이제 중국 관련, 이제 내수 관련, 이제 중소형 코스닥 업체들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이제 관련 업체들도 보시면 휴비추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업종이 이제 안경 검안기 업체인데 네. 그동안에 많이 못 오르다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전에 뭐 제닉이라든지 그런 업종도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관련주들, 안경 관련주들 해서 중국 관련 내수주들 위로 좀 상승 흐름 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끝나야 다시 화학주 조금 다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철강주 위주로 그 이후에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업종이 오를 텐데 빠른 순서는 아마 소비주, 그 다음에 화학주, 그 뒤에 철강주, 이렇게 순서까지 또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아까 박스권 낼 것이다, 또 호전이 실적 측면에서 되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중심으로 이제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이번 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루한 박스권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조건 박스권 매매로 무조건적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잡은 한 1800에서 1820선에 무조건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는 1870에서 1900 사이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월 장세에서는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8월 장세에 대비하실 때 일단은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저평가된 실적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만약에 편입해 주신다면 오히려 8월 장세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최영종 과장님의 내일 전략 궁금한데, 주간 단위로 보면 주 초반에는 유럽을, 주 후반에는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중국 부양책이 주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자. 이제 두 번이 금리 인하 및 부양책이 지금 5월 이후에 정상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관련 주가들은 좀 단기 반등에 그쳤던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정제 지표, 뭐 지금 중국 GDP 성장률이 예고치는 나왔지만 중국 관련 이슈들 보게 되면 예고치에 왔을 때 오히려 급락하다가 오히려 정식으로 발표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부양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13일 날 중국 GDP 발표되는 부분들, 10일 날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에 인한 주가 움직임 좀 체크 필요하고, 또한 이제 환율 흐름이 다시 오늘 또 114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네. 다시 1130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외국인 수급들을 체크해하고 내일장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뭐 기대는 없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는 8만 명 정도만 비농업 부문 늘어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삼성전자 팔기, 이것도 오늘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고용지표가 조금 그 예상을 좀 하회한 수준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좀 내렸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오늘 주 초반을 다소 좀 부진한 흐름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 그 경제지표 부담 요인으로 해서 외국인 매도가 많아지면서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커진 점도 오늘 주가 약세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그 현물 시장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 전기전자 업종 2,160억 원 순매도를 중심으로 모두 한 3,3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한 2,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단기적인 시장 흐름이 급격히 하락적으로 방향성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정폭이 급격히 확대되기보다는 기존의 박스권 흐름 정도는 이어갈 가능성을 좀 암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스권 얘기는 뭐 다들 같으신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의 해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뭐 이벤트 또 있네요. 재무장관 회담 이틀간에 있다고 하고, 또 중국이 오늘 소비자 물가를 내놓았는데, 시장의 해석은 특별히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요일 날 GDP를 기다리는 분위기인데, 오늘 중국장이 2% 가까이 또 급락을 합니다. 중국, 유럽 이런 지표들, 예, 뭐 이벤트 변수들 짚어가면서 전략을 좀 세워봐 주시죠. 이번 뭐 증시 한 주간 전망이랄까요? 예, 그 유럽 쪽에서는 일단 9일 날 그 유로그룹이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일 날 이제 그 EU 전체적인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건은 그 지난번 6월 말 EU 정상회담에서의 그 합의 내용들이 얼마나 더 구체화될 수 있느냐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 그 스페인 국채금리 급등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대감은 좀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인은 아무래도 뭐 핀란드와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이 EU 정상회담 합의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 합의 사항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검토 차원에서가 제기된 문제다라고 코멘트를 함에 따라서 EU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그 이번 재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행 방안이 도출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책 대응 부분이 실기가 됐을 경우에는 유럽 쪽의 위기 국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적인 대응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EU 재무장관 회담 이후에는 어느 정도는 유럽 쪽 변수가 좀 진정이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미국 쪽은 고용지표 부진에서도 나타났듯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그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쪽의 어떤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그 이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당장 이제 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이 동반 확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통화적인 정책 부분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 경기 회복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계 심리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어떤 그 각국 정부 당국이나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당장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그 시장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그 매수 대응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내부적인 흐름도 수출주와 같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그 내수주 그리고 해외 변수의 어떤 이익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주식 위주로 단기적인 매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 하지만 글로벌적인 그런 정책 공조가 뭔가 시장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시점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주 쪽으로 조금 방어적으로 포트를 짜는 것이 좋겠다. 적극 매수는 권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두 분이 언급한 한 종목씩 먼저 다시 한번 종목을 보면서 수익률 누가 더 높았는지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자, 최영준 과장님의 SK케미칼 대 김선일 대표의 이라이콤 대결 결과는요. 자, 수익 누가 더 많이 냈을까요? 아이고, 예, 두 분 다 조금은 매수가 이상으로 수익을 낸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덜 부진했던 우리 김선일 대표님이 좀 나았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김선 대표님, 이라이콤 사실 단기적으로 121선 노려봤는데 두 분 다 이제 공통점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수익이 나질 않았는지요? 좀 네. 조용했다고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좀 창피하네요. 네, 마이너스인데 이겼습니다. 일단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삼성과 애플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존까지 모두 태블릿 PC 쪽에 다 납품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도 지금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기금이랑 투신권 중심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 특히 한 15,000에서 15,500원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15,500원을 잡고서 홀딩하신 전략으로 좀 가겠고, 일단은 기관들 수급이 빠지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를 15,500원 이렇게 이라이콤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SK케미칼 AS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61선 회복 이후에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 탄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종목 추천드린 이유가 이제 5일선에서 조금 타고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한 차례 또 네. 눌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시면 이제 흐름을 잠깐 이제 거래량 흐름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날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었습니다. 줄어들면서 다시 좀 눌림목 주는 자리고 사실 오늘부터 조금 이제 눌림목 주고 위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투신권 매수는 계속 이어졌는데 거래량이 뭐 10만 주 이상 됐다가 한 5만 주 이하로 좀 떨어졌던 부분들, 네. 그리고 외국 매수가 재개되면서 투신권에서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눌림목 자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목표가 뭐 62,000원 아직 유지하시면 없고 조금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일 시초가나 역시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아직까지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앞당겨 얘기하신 것도 같아요. 이제 막 눌림목인 것 같아서 이제 지금짜리 사도 된다. SK케미칼 역시 이라이콤도 여전히 목표가 유효하다는 AS를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이번 주에는 큰 폭의 수익을 내주시리라 믿어보면서 오늘 대결 벌일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 펀치 대결 이번 주에는요, 우리 최영준 과장님의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과 김선 대표의 LG화학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 추천 사유와 가격 설명을 함께 체크해 볼 텐데 먼저 최영준 과장님, 한국항공우주 어떤 점이 매력적이에요? 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종합항공체계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국내에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뭐 저희 이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사를 제조한다 이런 부분들 하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항공 이제 기를 만드는 부품들을 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뭐 훈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로 향후 좀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가 예상보다 좀 부진함에 따라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뭐 2월달에 이제 올해 2월달에 이제 이스라엘 고등 훈련기 수주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하지만 3월달 이후에부터 이제 대형 민항기 부품 에어버스라는 회사에서 또 기체 부품을 수주를 했고 하반기에도 보잉사 등의 기체 부품을 추가적으로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수주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 부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연초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연초에 한 42,000원까지
이제 작년 말 이후에 42,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한 25,000원 이후부터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이제 7월 18일에 이제 우리 사주 부분이 보유수가 어느 정도 만료가 됩니다. 그 비중이 한 7.9% 정도 되다 보니까 수급 보단이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 사주가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은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직까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선조정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수가 끝나기 이전에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또 이제 지분 매각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분 매각 관련 이슈들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구체화됐던 부분들 이제 대주주 지분 한 57% 중에 40% 정도를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얹어서 약간 이렇게 매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 매각 이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 좀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 한 25,500원 선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이상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회복을 했었던 딱 고가격까지 일단 일주일간 목표치로 잡아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우리 최영준 과장님의 펀치 종목으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으로 더 많으실 것도 같지만 LG화학. 네, LG화학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LG화학. 이제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회사 말씀드리면은 뭐 굳이 말씀드린 2분기 실적부터 예측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가격대는 일단은 34만 원 정도까지 제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목표가 자체는 34만 원이 아닌 33만 5천 원까지만 좀 보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여 주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3만 원의 목표치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가 자체를 확대해서 보면은 최근 들어 주가 자체가 30만 원 뚫고 가지 못했었습니다. 5월달 들어서부터 30만 원 뚫고 하려다가도 떨어지고 하다가 이번에 한번 크게 뚫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무조건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33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오늘 같은 날에도 기관들이 소폭 매수가 좀 들어와 준 모습. 11일 연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기대에 부응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려면은 33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제가 33만 5천 원만 보시고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매수가 자체는 내일 좀 시초가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9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또 30만 원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폭이 28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29만 딱 5천 원만 잡고 대응을 하시도록 하고 꼭 내일 시초가에 편입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우리 김찬윤 대표 LG화학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완성된 펀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는요, 한국항공우주 대 LG화학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증권 최영준 과장님의 종목이었던 한국항공우주의 추천 사유를 좀 짚어드리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요. 물량 부담은 있지만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부양 가능성을 역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고점이었던 3만 원을 노리면서 내일 시초가에 편입해보자는 전략이시고요. 자, 계속해서 김찬윤 대표님의 LG화학 추천 사유를 보면 기관이 오늘 같은 날까지도 11일 연속 러프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화학주 대비 지금 실적이 괜찮은 선전이 기대가 좀 되고요. 2분기 영업이익 5천억을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목표 가격이 34만 원에 도달하기 전파는 33만 5천 원. 역시 편입을 내 시초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냐 아니면 LG화학이냐 누가 더 수익률 높은지 그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